예, 첫 번째 팀은 집코기이고요. 집코기는 부동산 정보 AI 챗봇을 개발한 팀입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신한카드 지코기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지코기팀의 장희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희 지코기 챗봇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귀엽죠? 네, 그럼 목차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부터 자체 평가 의견까지 총 5개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국인이라면 부동산은 주거의 개념보다는 자산, 투자와 같은 돈의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부동산 가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변수가 중요할까에 대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어시스트 챗봇인 지코기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를 기초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권 데이터의 가격 분석을 위해서 서울과 지도상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기 일부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총 3가지의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단지는 거래가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다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초입기부터 2020년 대상승장을 지나 2020년 대하락장, 그리고 2024년에 3년부터 시작되는 시장 회복기를 다루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가격은 짧은 시간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여 가장 최신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2024년 3분기 데이터만을 2024년 3분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해 3분기 데이터만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속 변수 전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 아파트를 사이즈별로 그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나는 정확하게 33.2m 제곱의 아파트를 구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이 3개인 중형 사이즈 아파트 혹은 방이 6개인 대형 사이즈 아파트와 같은 본인만의 기준을 설정해두고 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를 할지라도 소형, 중형, 대형 사이즈마다 가격의 분포가 다르고 크기별 소비자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법과 같은 부동산 현행법을 참고하여 3개의 계층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의 기본 단위인 1m 제곱당 가격 분석을 위해 실거래가를 전용 면적으로 나눈 값인 1m 제곱 전용 면적당 아파트 거래 가격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집한 독립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정보, 위치 특성, 파생 변수, 지역 특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수집 및 전처리하였습니다. 아파트 정보에 대한 독립 변수는 세대수, 아파트 연식처럼 아파트 자체 특성에 관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위치 특성에 대한 독립 변수입니다. 위치 특성으로 분류된 변수들은 직간접 역세권 혹은 학주 근접도처럼 아파트와 그 주변 인프라 간의 거리와 관련된 변수들입니다. 위치 특성을 위해 파이썬의 지오파이 라이브러리와 카카오맵 API 주소를 사용해 주소 데이터를 위경도 데이터로 변환 후 유클리드 모델을 사용해서 개별 컬럼에 사용할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생 변수입니다. 파생 변수는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요소를 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생성한 변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공간 효율성 점수는 1에 수렴할수록 이상적인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보다 작을 시 공간적으로 여유롭고 1보다 클 경우 과밀한 아파트로 분류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잠재력 점수는 말 그대로 재건축에 관한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연식이 높을수록 무조건 재건축 잠재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재건축에는 대지 지분, 세대수와 같은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별도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재건축 잠재력을 변수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진학률은 학군에 있어 중학교의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학구도별 평균 특목 자사고 진학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과 부동산 정체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지역 특성은 아파트가 속한 지역 특성에 대한 변수로 직주 근접성, 유동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동인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지역 라벨링, 즉 구별 라벨링을 회피하기 위해서 3km 내 지하철역 이용객 수로 대체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데이터의 경우 챗봇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로 따로 변수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정보, 위치 특성, 파생 변수, 지역 특성에 포함되는 개별 독립 변수 25개를 통해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25개의 독립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 4개의 컬럼에서 VIF 지수가 10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변수들은 아파트 정보와 관련된 몇 가지의 컬럼과 보통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높지 않고 해석상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 변수이기 때문에 따로 삭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 장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터와 같은 트리 계열 모델 중 랜덤 포레스트가 저희 변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여 랜덤 포레스트를 최종 모델로 채택했으며 RMSE와 얼제곱 값을 평가 지표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시계열 데이터이며 연도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로 데이터를 나눠 모델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0.8 얼제곱 값을 기준으로 0.8 정도의 성능을 매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각 연도별 모델의 변수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유동인구수, 직주 근접성, 평균 진학률, 아파트 연식, 공간 효율성 이 다섯 가지의 컬럼이 매해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요도 상위 10개의 변수는 연도마다 비슷한 것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속 변수에 있어, 즉 가격에 있어 이상치로 분류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서 따로 분석해 본 결과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변수 중요도가 연도별로 크게 달랐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수요층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정량적인 분석보다는 정성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은 변수 중요도를 가진 몇 개 컬럼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km 이내 유동인구수 데이터입니다. 2024년 기준 유동인구에 대한 아파트 가격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을 때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균 진학률입니다. 평균 진학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약하게 우상향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과천시의 경우 평균 진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과천시는 2024년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천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평균 진학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연식과 재건축 잠재력 또한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는데 아파트 연식과 아파트 가격 사이에는 보시는 것처럼 U자형 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며 아파트 연식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작고 세대수가 적으며 이에 따라 원의 크기로 표시된 재건축 잠재력이 높음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직주 근접성 역시 높은 변수 중요도를 가진 변수로 파악이 되었는데 2018년의 분석 결과 변수 중요도 2위에 차지한 직주 근접성은 2024년 그 순위가 점점 떨어져 4위의 변수 중요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 지구에 대한 교통 접근성이 점점 좋아지면서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공덕, 흑석, 옥수나 왕십리와 같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간 효율성 점수입니다. 공간 효율성 점수는 1에 가까울수록 효율적인 용적률임을 드러내는 변수입니다. 그래프 상에서도 1에 수렴할수록 고가의 아파트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용적률이 높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매우 과밀한 지역의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높게 나온 이유는 보시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혹은 타워팰리스 1차와 같은 주상복합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사업성이 좋은 상업지역에 대부분 분포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챗봇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시어 영상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 등장할 2명의 등장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민주 씨는 신혼부부이며 배우자와 본인의 직장이 서초구 영등포에 위치하며 현재 본인은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의 페인 포인트와 니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할 캐릭터는 중장년층의 이정은 씨입니다. 이정은 씨는 현재 구로구에 살고 있으며 직장은
중구입니다. 동일하게 페인 포인트와 니즈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챗봇 시야 영상에 등장할 이 두 캐릭터를 참고하여 시야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김민준 씨가 포괄적인 질문으로 아파트 추천을 요청 시 저희 챗봇 직후기는 정확한 추천을 위해 사용자에게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합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 입력을 하고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와 아파트 추천을 요청 시 직후기는 김민주 씨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합니다. 추천받은 아파트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아파트 정보와 더불어 아파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태블로 대시보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해당 화면이 아파트 정보에 대한 태블로 대시보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중장년층인 이정은 씨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상황과 정보에 대해 입력을 하면 직후기는 맞춤 대출 정보와 아파트를 추천해줍니다. 이정은 씨는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아까 신혼부부와 다른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청하면 김민준 씨와 동일하게 해당 아파트의 정보와 태블로 대시보드 링크를 제공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챗봇 직후기는 금융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AI 챗봇이라는 방향성 아래 개발되었습니다. 직후기는 기존 생성형 AI와의 비교해 총 3가지의 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환각 현상입니다. 사용자가 부동산 정책과 상품에 대한 질문을 했을 시 기존 생성형 AI의 경우 잘못된 오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희 직후기에서는 지식 문서 기반 대화 기법이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당 인공지능 환각 현상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생성 AI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지역에 대해 입력한 후 부동산 추천을 요청할 시 해당 지역이 상급지, 강남과 서초구 같은 상급지일 경우 현재 입주가 불가한 아파트까지 추천해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식 문서 기반 대화 기법에 더해 COT 기법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요청 지역 주변 지역 아파트까지 추천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후기는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보다 정확하고 본인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슬롯 필링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완점 및 개선 방향입니다. 총 4가지 부분에서 보완사항을 발견하였고 저희는 추후 디벨롭을 통해 해당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출처를 마지막으로 신한카드 직후기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위원들께서는 질문이나 아니면 피드백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하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집의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희 목적은 부동산 가격에 네.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네네. 그게 단순히 한국에서는 네. 강남구가 무조건 비싸고 서초가 무조건 비싸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챗봇 만드는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챗봇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큐멘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예. 그 다큐멘트 안에 저 모델 분석 뭐 랜덤 포레스트 써가지고 뭐가 나왔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연 현상에서는 짧게 담느라고 전부 다 못 담았지만 그 태블로 대시보드 링크에 들어갔을 때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들, 변수들을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구성했고 아파트 정보 데이터 분석 자체에 대해서 그 부동산 가격에 어떤 것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하면 기존 챗봇 생성형 AI가 답변하는 질문과 다르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챗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일단 챗GPT에 뭐 오픈 AI 있었죠? 예, 그 챗GPT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거 외에 어떤 게 가미가 됐으니까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기존 챗GPT가 이미 잘 응답해주고 있는 것도 많았지만 저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한 결과와 챗GPT한테 동일한 질문을 넣었을 때 챗GPT가 응답하는 것과
응답하는 걸 수정해서 저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맞도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챗봇을 개발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큐먼트를 어느 정도 넣어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해가지고 한 결과가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제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는 중에도 저는 이 부동산 매물 보면서 왔거든요. 아마 이정은 씨에 이어서 제 사례도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집콕이라는 이 마스코트는 이 프로젝트 주제랑 따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집콕이 마스코트가 부동산이라는 약간 딱딱한 주제를 약간 좀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단은 네, 만들었고요. 집콕이라는 어떤 단어, 캐릭터 이름이 나온 거는 굉장히 우연찮게 나왔는데 집콕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집콕이 해서 나온 캐릭터가 네, 저희 집콕입니다.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되게 재밌게 풀어간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우선 그 변수 중요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다중공선성이나 그런 부분만을 본 게 따로 다른 의도가 있으셨는지. 왜냐면 결국 다중공선성이란 건 말 그대로 공선성이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랑 선형적인 관계가 많은 변수들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러한 지금 사용하신 변수들 가운데는 물론 층고나 층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높은 고층이라고 그 가격으로 매칭 안 되는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명목형 변수에서는 또 그런 공선성이 그렇게 의미 없을 수 있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분석하실 때 이 랜덤 포레스트를 최종적으로 모델을 선정하기 이외에 다른 모델도 어떤 걸 또 트라이 해보셨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셨던 다중공선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저희도 일단은 변수 중요도를 확인할 때 다중공선성 파악하는 거 그리고 모델 결과 피처 임포턴스 확인하는 거 외에도 EDA도 그려보고 도메인 지식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봤더니 아까 심사위원 분께서 말씀하신 최고 층수 관련된 부분은 아파트랑 직접적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도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데이터 살펴보니까 최고 층수 말 그대로 층수가 높은 아파트는 비교적 신축이다.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묶이면서 결론이 나서 한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결과와 네, 직접적 영향이 있었고 그 두 번째 이제 모델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트리 계열 모델을 사용을 했고 랜덤 포레스트와 XG 부스트와 같은 트리 모델을 사용했는데 각각 모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변수 그리고 진짜 도메인 지식과 겹쳐졌을 때 랜덤 포레스트에서 말하는 어떤 변수 중요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여서 최종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로 사용했고 각각 모델마다의 개별 성능은 다 비슷하게 나와서 네 랜덤 포레스트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리는 게 마지막 챗봇 부분에서 결국엔 그러면 그 학습된 모델에 그 문서를 한번 태우는 느낌이지 따로 뭐 벡터 스토어에서 어떤 특정 문서를 참고해서 뭐 답변을 생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럼 뭐 레그 같은 그런 파이프라인은 없는 거죠? 네, 저희도 챗봇에 대해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레그 어떤 문서를 참고해서 직접적으로 파이프라인 따와서 그거에 대해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시도를 해봤으나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디벨롭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네 단지 문서화를 시켜서 네 정보를 전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네, 추후 디벨롭 때 네, 그렇게 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보니까 이제 질문 개수를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하기 전에 앞서서 기본적인 데이터 전처리 시에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을 기반으로 했을 때 챗봇을 고민하셨을 때도 이제 UX 태블로를 썼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분석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좀 보였어요. 다중공선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낀다고 봤을 때 왜 그 변수의 중요도를 랜덤 포레스트로 보았을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중요도를 그거로 보았을까? 혹시 문제점은 없었을까? 네. 저희도 그 단순히 지금 PPT에서는 피처 임포턴스라는 어떤 직관적인 수치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변수 중요도가 뭐다 하고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PPT에 그렇게 참고하였지만 저희가 변수 중요도가 나오는 결과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EDA를 해보고 진짜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넣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거 여쭤봤던 이유는 피처 임포턴스는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보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 다중 공정성과 같이 봤다는 자체가 상충되는 요소이기도 하고 모델 측상에서는 둘 다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활용도 측면이 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있는 이제 직종의 특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왜 거리를 계산할 때 유클리디안을 썼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간에 직선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클리디안은 굉장한 왜곡을 낳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느껴졌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시면 되게 좋지만은 레퍼런스에 되게 과하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레퍼런스를 활용한 다음에 이제 혹시 유클리디안에 대해서 혹시 의심을 하거나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담겨 있어서 네,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네, 감탄스러운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도 유클리드 거리 단순히 선택하기에는 언덕 지역에서 500m와 평지에서 500m 느끼는 체감거리도 다를 거고 그리고 조금 더 거리 계산 쪽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보면 지구는 둥근데 직선거리가 아닌 뭐 하버마스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버사인 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한 이유는 일단은 각 경사도나 그런 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참고하기에는 데이터 전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개별 요소에 너무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판단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로 그냥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중간에 이제 진학률 대비 가격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트의 해석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트가 제가 기억할 때 지금 지역별 평균 진학률 대비 이제 평당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셨는데 이제 해석을 주실 때 이제 진학률이 높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저 과천시 쫙 띄어져 있는 저 수치와 이제 지역별 트렌드 간의 어떤 관계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석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가 사실 갸우뚱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해석에 접근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가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래프 두 개 띄운 거는 첫 번째는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의 분포도를 봤을 때 약간 완만한 그러니까 평균 차이 높을수록 완만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뜬금없이 과천시가 아파트 가격이 파란색이 아파트 가격이고 빨간색이 평균 진학률인데 과천시가 뜬금없이 아파트 가격이 높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 진학률이 다른 데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천시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가 평균 진학률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그래프 두 개를 넣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하셨을 때 이제 R 스퀘어드 수치를 가지고 매트릭을 평가하셨는데 2020년만 숫자가 되게 낮았어요. R 스퀘어드 기준으로. 근데 혹시 그 수치 보셨을까요? 왜 그런지? 네. R 스퀘어드에서 2022년만 편차나 이런 걸 감안해도 굉장히 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분석하셨을지 좀 이 궁금합니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단 도메인적인 지식이 가미가 되었는데 다른 18년도부터 24년까지는 대부분 18년도부터 21년까지 이어지는 그래프 상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2023년도와 2024년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은 것을 저희 앞선 EDA에서 확인하였는데 2022년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눈물을 흘렸을 대하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어난 거래가 이미 잘 된 아파트나 아니면 초고가 아파트 혹은 내가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연도와 비슷하게 다른 연도와 대비되게 변수들의 어떤 변수와 가격 간의 어떤 연관 관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2단계에서 한번 피처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다시 들어갔어야 될 시점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예, 마치도록 하고요.